국회에서 별장 중과세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조치로 강원도에 대한 투자와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양의 한 돼지 사육 농장에서 돼지 23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인됐는데 이달 경기도 포천과 철원, 김포에 이어서 네 번째로 발생했습니다. 횡성군이 야구 메카로 발돋움합니다. 군은 최근 KBO와 협약을 맺고 야구센터 건립과 야구 비전센터 등을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지난 12일 새벽 평창군 대관량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과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주중에는 도시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한적한 휴양지나 별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상상 한 번쯤은 다들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본래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이른바 세컨 하우스를 마련할 경우에는 취득세나 재산세 부담이 커지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별장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요, 5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생활 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전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 중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15곳에 달합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을 제외하면 사실상 도내 대부분 지역의 인구가 줄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별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인구를 붙잡기는 역부족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1차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별장 중과세 제도 폐지에 눈길이 쏠립니다. 1973년 시작된 별장 중과세는 휴양이나 피서 목적의 별장, 이른바 세컨하우스를 소유할 경우 취득세 기본세율의 중과세율 8%를 가산해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지만 도입 후 50년이 지나면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도입 당시 세금 부과 대상은 2,500만 원 이상 별장이었는데 현재는 6,500만 원 이상 별장이 대상입니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세금 부과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입니다. 도입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 도입 배경이나 취지가 일단은 맞지가 않는 거라서. 실제로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재산세 과세 표준 1억 원인 별장을 추가 구입할 경우 일반 과세 기준 4배의 취득세를 내는 것은 물론 재산세 역시 일반 과세 기준 12만 원의 33배에 달하는 400만 원을 별장 중과세로 내야 했습니다. 강원도는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로와 철도 등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자연스럽게 생활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뿐만이 아니라 좀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일은 서울서 하시고 또 휴식을 하러 또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규제 이런 게 풀리면 좀 와서 많이들 좀 오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내다 전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 각 지자체는 귀농 귀촌 인구 유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15일 국회 의결을 앞둔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양양에서 올해 네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강원도는 지난 12일 양양군의 한 돼지 농장에서 돼지 23마리가 폐사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ASF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포천과 철원, 김포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인데요. 해당 농장에서는 돼지 1,95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은 이에 따라 농장 출입을 통제한 뒤 긴급 방역 조치를 하고 48시간 동안 철원을 제외한 강원도 돼지농장 등에 차량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12일 새벽 1시 20분쯤 평창군 대관령면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과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의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으며 사고 차량 안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녀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 동아리 학생들로
평창에서 스키 훈련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우리나라 야구의 메카로 거듭나게 될 예정입니다. 야구 불모지였던 강원도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횡성군은 KBO와 협약을 맺고 야구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각오입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야구 선수들이 훈련에 열중입니다. 야구장에는 조명탑과 관중석까지 일반 야구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난 2016년 사업비 228억 원을 투입해 횡성군 공급면에 들어선 베이스볼 파크. 이곳 횡성 베이스볼 파크에서는 매년 유소년 야구와 사회인 야구 대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시즌이 끝나면 이용객은 뚝 떨어집니다. 2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했지만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횡성군은 KBO와 함께 야구센터를 조성하기로 한 겁니다. 야구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는 250억 원. 실내 야구장 등 야구 테마파크는 오는 2025년까지 설립될 예정입니다. 횡성군은 야구 비전센터와 숙소, 또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이 이제 야구 테마공원과 실내 야구장을 이제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숙소 등이 들어서는 야구 비전센터는 민간 투자 방식으로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이번 야구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O하고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연수 프로그램, 그다음에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이런 것들 협력하면 관계 인구를 이기고 또 야구 불모지인 횡성에 야구의 메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KBO는 횡성군을 비롯해 부산 기장과 충북 보은을 야구센터 공모 사업에 함께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횡성의 경우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기존에 조성된 시설 인프라 활용성 등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부장님, 오늘 점심은 한우 드시죠? 365일 한우 파격 할인. 한우 올해 내내 20% 싸게 팝니다. 최근 많이 접해본 문구일 것입니다. 한우 도매 가격은 내려가는데 사료값과 난방비는 오르고 축산 농가는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우 사육 마리수는 358만 두로 역대 최고치. 그러다 보니 이번 설 한우 도매 가격은 20%나 하락했습니다. 1년 새 속값도 최대 30%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매 가격에선 차이가 없었습니다. 유통비를 포함한 소매 가격 구조상 도매 가격이 하락한 만큼 소비자 가격엔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고물가 고환율에 얼어붙은 소비 시장도 한우 소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나온 정부 대안이 바로 촉진 행사입니다. 한우 도매 가격 안정을 위해 전국 평균 가격보다 20% 싼 가격에 한우를 할인 판매하는 행사로 농협 하나로마트 전국 980곳에서 1년 내내 진행됩니다. 한우 소비 비수기인 2월에서 3월, 6월에서 7월, 10월에서 12월엔 더 싸게 한우를 파는 이른바 소프라이즈 한우 할인도 실시됩니다. 이번 기회에 평균 납품 가격을 공개하는 축산물 가격 신고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가격은 떨어졌다는데 체감이 안 된다는 소비자와 키울수록 손해라는 농가. 이번엔 모두가 체감하는 오랜 유통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한우도 우리 식탁에서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강원일보 13일자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관심 표명에 강원특별자치도 5색 케이블카 탄력이라는 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도 최대 현안인 강원특별자치도와 5색 케이블카 사업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5색 케이블카에 대한 지원을 공식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는 환경은 자연을 활용하면서 보존하는 것이라며 사업이 반드시 진행되도록 환경부에 확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와 4대 규제개혁의 완수를 위해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면서 강원도 현안 문제들도 수월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번 기사는 강원일보의 바늘구멍 뚫고서라도 강원도 떠나려는 교사들. 그 이유는 입니다. 강원도를 떠나 타 시도로 근무지를 옮기려는 교사가 연간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죠. 12일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요, 올해 3월 1일자로 타 시도 전출을 희망한 유초 중등교원은 총 392명이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4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출 희망 교원의 상당수는 중등교사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72.6%인 308명이 중등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전출이 이루어진 교원은 연간 30명에서 40명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시도 간 교사 이동은 1:1 교류를 원칙으로 하는데 강원도를 떠나려는 인원이 강원도로 오겠다는 인원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3월 1일자 타 시도 전출 교원은 중등 22명, 초등 14명, 유치원 2명에 불과한데요. 결국 최대 14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원도를 떠난 교사들 어디로 갔을까요? 대부분이 경기, 서울, 수도권으로 이동했습니다. 산간벽지가 많은 강원도보다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은 도시 지역이 대부분인 건데 타 지역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는 교사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교육계 관계자는요, 교사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근무 환경 개선 및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사는 강원도민일보 13일자 영끌족 사라진 강원부동산 생애 첫 구입 급감이라는 기사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 장기화와 금리 인상으로 영끌족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강원도 2030 세대의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난해 도내 2030 세대 첫 부동산 매수자 수는 8,925명으로 전년 대비 24.48% 줄었습니다.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역대 최저치인 건데요. 2018년 10,000명 선을 넘어선 이후 약 4년 만에 전환됐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부담과 부동산 고점 인식이 겹치자 2030의 매수세도 약화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소득, 지역, 집값과 관계없이 생애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 대해 집값의 80%까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만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는 현재 금융대출 부담이 너무 높아 2030 세대의 경우 매매나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면서 금리와 함께 대출이자가 정상화되지 않는 이상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매매시장 불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강원 산간에 14일까지 최대 20cm가량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북쪽에서 한기가 내려오고 동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들면서 강원 중부와 북부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4일 새벽까지 강원 산지에는 5에서 20cm, 동해안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기상청은 또 풍랑특보가 내려진 동해 중부 먼 바다에선 물결이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며 항해나 조업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